우리 대학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후속 조치, JBS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행과 그에 따른 문제점, JBS가 알아봤습니다. 수강 신청 전산 처리 오류로 인한 피해,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숙사 학생위원회의 수립 과정 및 역할, JBS가 검토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JBS 뉴스의 이다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대학들은 졸업식과 입학식은 물론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대면 강의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해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김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코로나19는 빠르게 퍼져 전국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당수의 학사 일정이 대폭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미리 배움터, 새로 배움터 등의 신입생 환영 행사는 안내책자나 기념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대체됐고 입학식과 졸업식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또한 개강이 연기됨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재택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시간 온라인 수업, 일반 강의 자료 활용 등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그동안에 많이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수업을 제작까지도 다 이제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런 종류의 이제 기술들이 이제 없거나 이제 그러면은 어려움이 좀 많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 중에서 어떤 플랫폼이 가장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가장 안정적일지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어요.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에서 서로 돕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일을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수업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랑 얼굴도 잘 보기가 힘들고 접촉을 굉장히 덜 하기 때문에 강의실에서만큼의 인터랙션이 좀 부족한데 그 인터랙션을 가능하면은 우리가 강의실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교내 시설 역시 상당수가 축소 운영되거나 임시 폐쇄됐습니다. 교내 체육시설들은 2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임시로 폐쇄됐고 중앙도서관은 2층을 제외한 모든 층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또한 경영경제 전문 도서관과 법학 전문 도서관은 자료 대출 및 반납만 가능한 축소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도서관은 시설 전체를 잠정 폐쇄하기로 했으며 모든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지역 주민 및 기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교내 소독과 쓰레기 처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교내 위생 관리에도 집중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자세한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 총무과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게 연간 6회 시행을 하거든요. 감염병이 자꾸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주 2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 식당이라든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은 소독업체에서 특별히 우리가 전화를 할 때마다 와서 해주는데 주문이 많고 그쪽에서 가야 될 때가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생활관에 있는 소독기를 필요한 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빌려가서 하시면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액체가 인체에 무해하고 특별한 자격이라든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역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빌려가시는 분들한테 일러줘서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일정을 조정하고 각종 시설을 폐쇄하거나 소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하루빨리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일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일상적인 어떤 삶이라고 했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해요. 이럴 때일수록 첫 번째로는 그전에 우리가 누렸던 일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일상들을 지키는 것들에 대한 책임들이 개인한테 훨씬 더 강해졌어요. 각자가 자기 삶들을 잘 이제 챙기고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런 일상을 지키는데 자기 혼자의 힘만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들을 좀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있는 서로 구성원들,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직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서로가 없으면은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서로 더 잘 돕고 서로 더 잘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고마워하고 그리고 서로 연대하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이상 JBS 뉴스 김우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재택 수업 기간이 5월 8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8주간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꾸준히 온라인 강의 도입 논의는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는데요. 처음 시행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김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2019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과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새내기 배움터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주요 대학 중 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는 온라인 수업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고 중앙대, 연세대, 고려대는 5월 중순까지 온라인 강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화여대는 올해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은 개강일 3월 16일 이후 2주간 재택 수업을 진행하기로 공지한 후 2주 추가 연장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개강 후 8주간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재택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현재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 수업 5주차부터는 강의 자료만을 활용하는 수업 유형은 폐지되고 사전 영상 녹화 등과 실시간 화상 수업의 수업 유형만 허용됩니다. 또한 교무처의 공지사항에 따라 실험, 실습, 실기, 설계 등 특수 강의의 경우 대면 수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면 수업을 허용하되 허용 시기는 초중고 등교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재택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간, 기말고사 실시가 불가해질 수 있고 학생들의 성취도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2020학년도 1학기는 절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강 후 온라인을 이용한 재택 수업을 진행하며 교내 플랫폼인 에듀클래스, 오피스 365, 온라인 강의실과 교외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의 포털 카페, 밴드, 줌, 구글 클래스, 유튜브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택 수업 첫날인 지난 16일 오전에는 서버 접속량 폭주로 인해 에듀클래스가 마비돼 많은 학생들이 수업 관련 공지를 확인하지 못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사이버 강의 진행에 있어 서버 관련 문제 빈발, 수강생의 실시간 반응 확인 어려움, 강의 외부 잡음 차단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대면 강의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교무처는 더욱 원활한 재택 수업 진행을 위해 단과대학별로 원격 강의실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재택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에게는 학습 도우미를 통해 자막 서비스 등의 도움을 주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원격 수업에 접근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노트북 대여 등의 지원 방안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택 수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김나연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학기도 수강 신청과 관련해 학우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강 정정 기간 중 전산 처리 과정에 오류가 일어나 특정 복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인데요. 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학교 측의 대처를 신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수강 신청 과정에서 전산 처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본 오류는 모든 학생들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복학생들에게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은 몇몇 학생들은 전산 처리 오류로 인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 정정 기간 첫째 날이었던 지난 3월 16일 오전 10시 정각에 몇몇 복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8분가량 접속이 제한됐습니다. 10시 8분 이후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재개됐지만 1분 1초가 중요한 수강 신청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은 상당했습니다. 당일 오후 교무과에서는 피해를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폭주하여 대학행정정보 시스템 복학생 수강 신청 일정이 차고 기재돼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8분까지 수강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급적 수강 신청을 마친 후 불가한 경우 수강 희망 강의 1개를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교무과 측에서는 직접 교수들에게 연락을 취해 수강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수강 정원은 담당 교수의 고유 권한이기에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총장에게 바란다에 이번 수강 정정기간 오류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전산 처리를 10시로 되돌려 다시 수강 정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교무과 측에서는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피해는 큰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무과와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폭주로 인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산 처리 오류로 인해 수강 신청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무과 측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JBS 뉴스 신민수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기숙사학생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기숙사의 각종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발빠른 대처를 하기 위함인데요. 기숙사학생위원회가 설립된 배경과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이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학생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작년 2학기 12월 첫째 주 JBS 뉴스에서는 기숙사 식당 폐지에 대해 취재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숙사 식당 폐지는 유보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시행된 중앙운영위원회 6차 회의에 따르면 기숙사 식당은 새로운 업체와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찰을 들어오려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 당장 운영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 식당은 하루 이용객이 50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아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꺼리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숙사 식당은 운영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표출할 창구가 없어 의견 수렴 또한 어렵습니다. 기숙사 식당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인 출입 문제, 취객들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많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여 학생처에서 공식적으로 총학생회의 기숙사학생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기숙사학생위원회의 신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총학생회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없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들도 보시게 되면 운영에 관련돼서 비용이 나오지 않고요. 운영이 끝난 이후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식사비 정도가 학교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운영비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학교 대학회계 선정 비용으로 회식비를 몇 번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데 학생처럼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더십 장학금을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기숙사생이다 보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혜택을 추가적으로 준다든지 우선 선발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혜택을 지금 현재 학생처랑 논의 중에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총 12명의 기숙사 학생위원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 거주위원의 경우 학부생 대표위원은 재학생 대표위원 4명, 신입생 대표위원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대학원생 대표위원 2명과 외국인 학생 대표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기숙사 거주위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재학생 대표위원 4명과 외국인 학생 대표위원 1명은 선발이 완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숙사 외부위원의 경우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3인과 국제학생교류회가 추천하는 1인으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시설국장, 대의원의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기숙사 소음 문제나 식당 문제의 경우 단순히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학생들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숙사 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숙사 거주위원에서 선출 예정이고 투표권은 기숙사 거주위원에게 있습니다. 선출된 기숙사 학생위원장은 기숙사 학생들의 대표로 생활관장님과 함께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할 것입니다. 기숙사 학생위원회는 대의원의 의결을 받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자치기구화되는 것이 아닌 학교의 독립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숙사 학생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구이나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논의로 기숙사 학우들의 소통장으로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좋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 JBS 뉴스 이원진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합니다.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이제야 봄이 오는 듯한데요. 코앞에 다가온 봄을 모두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 창업 메이커스 청년 창업가 모집을 안내합니다. 명예 ROTC 준비반 모집을 안내합니다. 제28기 세아해암 장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0학년도 2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모집을 안내합니다.